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슈를 기반으로 기업 분할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LG화학 같은 국내 기업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기업 분할이라는 이벤트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9월 17일에 LG화학은 기업 분할을 공시하였습니다. 사실 기업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6월 LG화학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의 향후 성장성 및 다른 사업부와의 매우 상이한 사업 성격으로 인해 기업 분할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LG화학 투자자 분들에게 호재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매우 상식적인 인적 분할을 염두하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공시 내용을 보면 LG화학의 분할 방식은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분할 신설 회사는 비상장 법인이 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칭으로 분할 신설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정하였고 12월 1일이 분할 기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스핀오프라고 하고 물적 분할은 스플릿 오프라고 합니다. 사실 스플릿 오프는 좀 생소하다 싶을 만큼 기업 분할은 일반적으로 스핀오프, 즉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인적 분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다국적 기업이 사실 이번 달에 스핀오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엔 분할 신설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조짜리 기업에 다니다가 기업이 분할되면서 졸지에 매출 30조짜리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엑스피디아 기업의 스핀오프, 즉 인적 분할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엑스피디아의 주주가 가령 1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이 스핀오프가 되면서 엑스피디아 주식 100주와 더불어 가령 분할되는 사업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트립 어드바이저의 주식을 50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엑스피디아 주식만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 분할 후에는 엑스페디아 주식 100주와 트립 어드바이저 주식 50주를 추가로 더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주주가 돈 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엑스페디아의 주식 가치가 트립 어드바이저로 나가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두 보유 주식의 총액은 기존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분사 전후 주식 가치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플릿 오프, 즉 물적 분할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가 그런데, 가령 얀센이나 뉴트로지나 같은 자회사는 엄연히 모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지만 물적 분할이므로 기업이 스플릿 오프 했을 당시에 존슨앤존슨의 주주들은 떨어져 나가는 자회사, 즉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지를 못합니다.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무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랜트 형식으로 받냐 안 받느냐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이번 물적 분할이 좀 분통 터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LG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는 철저히 반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LG화학에 매우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인내하고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사업 부문에서 번 수익으로 배터리 사업 부문이 계속 커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이 잘 나간다 싶으니까 분할을 한 것인데 이걸 물적 분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다면 LG화학 주주들은 신설 분할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비율에 맞게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향후 최소 5년 이상 큰 성장을 할 것이 뻔한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주주로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적 분할로 한다는 것은 LG화학 주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신설 배터리 기업이 어차피 LG화학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주주들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방향은 우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LG화학이 모기업일지라도 LG화학의 자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조건 없는 자금 투입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이 앞으로 배터리 생산 설비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우선은 LG화학의 대주주인 구씨 재벌가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가령 현재는 LG그룹의 46.6% 지분이 구광모 등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고,
그런 LG그룹이 LG화학의 지분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재벌 일가가 대략 6분의 1 정도의 LG화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물적 분할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배터리 기업의 지분을 LG 재벌가가 직접 투자함으로써 지분율을 과거 기업 분할 전 LG화학 지분율보다 훨씬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을 IPO, 즉 상장시켜버리면 빅히트 같은 종목과는 비교가 안 될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도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겠지만 어쨌거나 상장을 하긴 할 것이고, LG그룹에서 유일하게 성장주 역할을 잘 해낼 것인데, 그런 LG의 최고 계열사의 막대한 지분을 LG 재벌가가 챙겨가겠다는 것이고, 엄청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적 분할을 했다면 현재 LG화학의 개인 투자 등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그대로 동등하게 받기 때문에 대주주인 재벌가들 역시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큰 기회를 모두 다 빼앗아서 재벌가가 챙겨간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LG화학이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이긴 하지만 이는 몇 년 안에 깨질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의 현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을 함께 못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깽판이나 치고 있는 정치인들보다 대기업 재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고, 대한민국 성장은 대기업들이 이끌었다는 것에 항상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LG화학 주주가 아님에도 이번 LG화학의 물적 분할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재벌의 이익이 우선되는 형태로 주주 가치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령 P&G나 3M 같은 기업들이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인적 분할인 스핀오프가 발생했을 텐데, 국내 대기업이다 보니 자본시장에서의 주주 환원 가치 등은 완전히 무시하고 재벌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업들 분기 실적 발표들에 대해 짧게 여러 기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